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RK9 뉴스입니다. 이 새벽부터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난 처주를 선언한 캘리포니아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민국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등 18개 주의 98곳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덮쳐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모두 21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됐고 이들 모두 추방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이 그야말로 불체자와의 전면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요. 한인 이민사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북미 간 직접 대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서 남북 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도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서너 차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남북 대화에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대북 군사업전을 자주 언급하며 압박 캠페인에 주력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 한반도 해빙에 맞춰 적극적으로 북미 간 직접대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만 백악관 자료와 강요회의 모두 발언, 노르웨이 총리와의 공동회견 등에서 서너 차례 남북대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도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절한 시기와 올바른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간 회담을 개최하는 데 오픈되어 있음을 밝혔다고 백악관이 서면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어 강요회의를 주재하며 그것 남북대화가 어디로 이를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바라건대 남북대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웨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며 남북한이 매우 대단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런 상황을 보기 좋아하고 그 피드백으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가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대표단 명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이방카 트럼프의 합류 가능성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그러나 청와대 발표와는 다소 달리 남북대화가 열리는 동안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은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이 아니라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직후인 지난 연말 북한의 미사일 시설만 폭격하는 블러디 노우즈, 코피 터트리기 군사합전을 보고받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해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다양한 군사옵션을 마련해야 하는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코피 터트리기 옵션을 시행해도 북한의 반격이나 전면전 비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보복으로 한국이 피해를 입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높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카 드리머들에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과 첨단 펜스 등을 혼합해 국경 안전을 강화하고 최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은 제한 또는 축소하는 4대 분야 이민 합의안을 놓고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민 빅딜에 조속한 타결을 독려하고 있어 1월 중에 다카 해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다카 해결책을 위한 이민 빅딜을 강력히 추진하자 연방의회의 막바지 협상도 가속도를 내면서 4대 분야를 담은 초당적인 이민 합의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 상원의원 22명과 예상치 않은 공개 이민개혁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모든 비난은 자신이 받겠다며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마련하는 모든 이민 합의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강요회의에서는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에는 국경 장벽 등 안전 강화 조치와 체인 이민, 추첨 영주권 폐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에서 이민협상파 의원들은 4대 분야에서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초당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곽을 드러낸 다카 해결책으로는 첫째, 다카 드리머 80만 명에게 조건부 영주권에 이어 정식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체인이민 제한과도 관련이 있는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막판에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국경 장벽을 포함하는 국경 안전 강화 조치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방안에서 민주당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00마일에 달하는 미국 멕시코 국경 전체가 아니라 722마일 구간만 보강하겠다며 10년간 180억 달러를 투입해 407마일 보수공사와 316마일은 증설하는 계획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셋째로 체인 이민에 대해선 전면 폐지는 2단계로 미루고 이번 1단계에서는 드리머들이 불법 체류 신분인 부모와 형제자매를 이민 초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적어도 10년 이상 대기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끝으로 넷째, 추첨 영주권 5만 개에 대해선 폐지론이 우세한데 막판에 이를 전면 폐지하지 않는 대신 대폭 축소하고 축소분에 대해선 임시보호 신분 종료로 추방 위기에 내몰린 중남미 이민자들에게 배정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의원에 당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 뒤를 이어서 20년 만에 두 번째 연방의회에 입성하는 한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의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돌연 11월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로이스 의원이 관할해온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39지구에 한인 영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출마합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은퇴 선언 다음 날인 어제 자신의 후임으로 영킴 전 의원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A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등 3개 카운티에 걸쳐 있는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39지구는 한인 밀집지인 플러튼, 라하브라, 브레아, 요바린다, 로렌 하이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중순부터로 3월 첫째 주가 되면 민주,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올지 확정됩니다. 영킴 전 의원은 그동안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출마를 위해 모았던 선거 자금을 연방 하원직 선거 출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하원직 출마를 위해서 새로 일주일 내에 10만 달러의 선거 기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벌써 6만 8천 달러 이상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독감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보건당국은 10년 중 최악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감기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해에 비해 3-4배나 늘었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이번 독감 시즌을 지난 10년 중 최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감기 시즌이 시작되고 65살 이하 주민 가운데 무려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보면 LA 카운티만 33명에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91명이 숨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독감이 남가주에서 시작돼 북쪽으로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행병학자인 길 샤베즈 박사는 주내 독감 환자들은 대부분 H3N2, 즉 인플루엔자 A에 감염됐는데 이는 다른 감기 바이러스들보다 특히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H3N2는 최근 호주를 강타하면서 호주 독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의 전염병 통제과 제임스 와트 박사는 감기 시즌은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이어지는데 보통 2월에 정점을 찍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감기 시즌이 일찍 시작된 만큼 고비도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독감 시즌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생후 6개월 이상 유아부터 모든 주민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이 권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 예방주사의 효과가 30%에 불과하지만 독감에 걸린 후에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한 27명의 감기 환자들 가운데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한 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독감 환자들로 병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타미플루로 잘 알려진 감기약 오셀타미비르가 부족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면서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재채기를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개 정도 침방울이 튄다고 합니다. 이 침방울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건데 특히 공공장소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은 채 마구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으로 에티켓을 지켜주는 게 좋겠죠. 연방질병통제예방관리국은 독감이 전국의 46개 주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관리국은 지난 12월 마지막 주부터 독감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시카고의 경우에는 이 기간 210명이 독감 환자로 판명됐는데 이 숫자는 지난 한 해 통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남부에서 독감 환자가 많았는데 알칸소와 텍사스에 독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관리국은 충분한 수면과 물을 마실 것,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을 것 등을 독감 예방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